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노화, 에이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노화의 원인과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노화로 인한 세포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노화로 인한 장기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노년기 질병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먼저 노화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활성산소의 증가입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방송이나 이런 데서 활성산소가 모든 질병의 주범이다 이런 이야기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활성산소는 우리의 정상적인 대사 과정 중에 정상적으로 생성되는 것입니다.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성할 때 산소가 있어서 해당 작용에 의해서 에너지를 생성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산소가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성 시에 정상적으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 내지 3% 정도의 활성산소가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 활성산소는 대기를 통해서 우리 인체 내부로 들어와서 인체를 손상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활성산소는 대사 과정 중에서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 홀전자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있는 원소냐 분쇄구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홀전자는 주변의 세포에서 전자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DNA 손상을 받게 되고 노화를 촉진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활성산소는 노화 외에도 암 발생과도 관련이 되어져 있고요. 심혈관이나 뇌졸중, 그리고 당뇨, 위염, 그리고 각종 위장질환이나 아토피성 피부염 등 다양한 질병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화의 원인은 슈퍼호르몬의 감소인데요. 슈퍼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디하이드로에피안드로스테론이라고 하는 DHEA라고 여러분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이것과 멜라토닌 그리고 성장호르몬 등을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DHEA나 멜라토닌 그리고 그로스 호르몬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이제 노화가 더욱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DHEA라고 하는 것은 부신에서 분비되는 생식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성 호르몬과 에스트로겐이죠. 에스트로겐의 중간 산물입니다. 그래서 DHEA에서 남성 호르몬을 만들고 여기에서 수소 분자가 하나 더 결합해서 에스트로겐이 되게 되는데요. 이 DHEA는 25세경에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되고 그 이후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감소해서 한 90세 전후에서는 한 5% 내외 정도만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DHEA는 아침에 분비가 증가하고요. 인체 호르몬, 다양한 호르몬들의 재료가 되는 모 호르몬으로 작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우리가 송가선 또는 솔방울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생성 분비되는 그런 호르몬이죠. 송가섬은 여기 있죠. 여기에서 생성되고요. 이게 밤에 보통 분비가 되고 있어서 수면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 치료할 때 멜라토닌을 활용하기도 하고 시차 적응을 해서 시차가 다른 곳으로 갈 때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 경우에도 멜라토닌 같은 것을 활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멜라토닌은 또 고환과 난소 등 성선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불임증 치료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대표적인 호르몬이죠. 노화를 방지하는 슈퍼 호르몬 중에서 가장 치료제에 가까운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은 직접 신체 표적 장기에 작용을 해서 성장시키게 되죠. 내 신체의 성장에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뇌하수체 호르몬이 과다 분비하게 되면 여러분 알다시피 청소년 뒤에 뼈의 골단부가 다치지 않았을 때는 키가 많이 크죠. 그래서 자이언티즘, 거인증이 되고 성인이 된 다음에 뇌하수체 이상에 의해서
뇌하수체 성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게 되면 말단 비대증 이런 것이 생긴다고 알아보았었죠, 앞에서. 성장 호르몬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다른 호르몬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성인에서도 성장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 피부 노화나 근육이 감소되고 또 복부 지방이 증가합니다. 모발도 감소되면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탄력이 없어지고요. 뼈 밀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골다공증 이런 것들이 생기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DHEA나 멜라토닌, 성장 호르몬과 같은 슈퍼 호르몬이 감소하는 것도 노화의 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노화의 원인은 세포수의 감소입니다. 인간의 세포는 세포 분열 횟수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세포 분열을 할수록 염색체 양 끝에 있는 DNA 중에서 텔로미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이렇게 염색체의 양 끝에 텔로미어가 있는데 세포 분열 횟수가 증가할수록 이것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텔로미어가 일정 수준 이하로 짧아지게 되면 이 세포는 더 이상 세포 분열을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세포 분열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의 세포는 세포 분열이 활발하지만 노인이 될수록 세포 분열이 활발하지 못하다가 결국 세포 분열을 멈추게 되고 이후에 인간은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체에 있는 암세포 같은 경우는 텔로미어 길이가 세포 분열을 해도 짧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세포에는 텔로머라제라고 하는 텔로미어를 짧게 만드는 그런 효소가 분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사람한테도 있다 그러면 사람은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노화가 되지 않고 장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사실은 이렇게 할 때 또 암세포가 발현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푸는 것이 또 노화를 멈출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숙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면역계 기능입니다. 면역계 기능이 보통 노화가 되면 감소가 되죠. 이렇게 면역계 능력이 감소가 되면 인체 방어기전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세균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고 또 세균이 감염되었을 때 정상적인 면역계를 가지고 있는 젊은 성인보다 취약하게 되겠죠. 또 때로는 면역계가 과다 활성하게 되면 신체 기능이 파괴되면서 또 면역계에 의한 질환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노화의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노화의 원인은 과도한 영양 섭취입니다. 영양을 많이 우리가 인체가 과식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음식물이 인체 내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유해산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활성산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유해산소는 세포 내의 사립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죠. 이것의 DNA를 자극하게 되고 결국은 ATP, 에너지 생성 능력이 감소를 하게 되고 에너지 생성이 감소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체의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고 에너지가 활성화된 상태가 될 수 없겠죠. 그러면 이러한 세포들이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면 이것은 직접적으로 노화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산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두 번째는 세포의 노화입니다. 세포의 노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세포수나 크기가 변화하게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노화가 되면 내장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중량이 감소되고 위축됩니다. 그러니까는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무게도 가벼워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 같은 경우는 70세가 되면 원래 간의 실질세포 수와 크기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고요. 간이 굉장히 작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 같은 경우는 노화에 따라서 중추신경계 구성 세포수가 감소돼서 뇌가 위축이 되죠.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노인성 뇌의 위축에 의해서
사실은 뇌출혈이 있거나 내부종이 있을 때 젊은 사람보다 조금 증상이 덜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아니면 서서히 진행되거나 정상적인 뇌가 이렇게 뇌 실질 조직이 두 개 뇌 꽉 차 있다고 하면 여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뇌가 지금 쪼그라져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포 증식 능력도 변화가 되는데요. 고령자 같은 경우 세포 증식이 빠르게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재생도 잘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은 상처를 입게 되면 상처 치유가 젊은 사람에 비해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노인의 경우 섬유모세포나 고려세포 같은 이러한 세포의 증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상을 받았을 때 그 부분을 수복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세포의 효소 활성의 변화입니다. 노화에 따라서 효소 활성이 감소하기도 하지만 노화에 따라서 효소 활성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효소 활성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골격근 같은 데 이제 영향을 미치는 효소가 감소되면 골격근이 잘 자라지 않겠죠. 그래서 근육이 소실되면서 근 감소나 근 소실 이런 증상이 노화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세포 소기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세포 호흡이나 그리고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세포 내 기관인 사립체, 미토콘드리아죠. 이 미토콘드리아의 변화가 굉장히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70세 이상이 되면 간 세포의 사립체 수는 청소년기 대비 60%로 감소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주변의 간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함으로써 세포 활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간 세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앞서 위축되고 작아진다고 살펴보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포막의 변화인데요. 이 세포막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황산헤파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세포 표면에 축적된다고 합니다. 물론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 황산헤파란의 합성 수치는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세포 표면에 축적이 되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포막에는 당지질에 결합된 시알릭 액시드라고 하는 시알산이 있는데요. 이 시알산은 세포막 구석구석에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나 봐요. 알알이 박혀져 있고 이것이 세포 분화나 증식 또는 신호 전달 같은 생리적인 현상을 조절하는데 노화와 함께 이 시알산이 감소하면서 이런 세포 분화, 증식, 신호 전달 이런 것에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간질의 노화입니다. 이것은 이제 세포 간질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사이의 부분이죠. 그래서 실질 세포를 고정하거나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죠. 여기에는 이제 기저막이나 교원섬유, 탄력섬유 또는 결합기질이나 골, 연골기질, 혈장 같은 체액이 존재하고 노인에서는 세포의 기점막 두께가 증가하고 이곳에 이상물질이 침착하게 돼서 고무다당체나 면역복합체, 아밀로이드 같은 것이 침착해서 이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교원섬유가 노화가 되고요. 콜라겐 섬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기질 성분 중에서 히알루론산 이런 것이 감소하면서 피부가 좀 나이 들어가고 탄력성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죠. 또 콘드로이틱 항산은 증가하고 연골 기질이 소실돼서 교원섬유가 노출됨으로써 피부에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노화에 의한 세포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인체 계통별 장기의 노화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추신경계의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입니다.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신경세포는 영구세포죠. 우리 인체의 심근세포와 더불어서 영구 또는 영속세포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순성이 되었을 때 재생 능력이 없습니다. 한번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면 그것으로 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질병에 의해서 신경세포나 심근세포는 손상이 되었을 때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후유증을 크게 남기게 된다. 우리가 전에 이렇게 살펴보았죠. 대뇌 같은 경우는 약 140억 개의 신경세포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40세 이후에는 하루에 수만 개씩 세포가 사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뇌 중량은 45세부터 90세까지 약 10% 정도 감소를 해서 노인성 위축이 오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A가 82세 남자의 뇌인데요. 뇌가 정상인, 여긴 36세 남자의 뇌죠. 정상인 뇌에 비해서 매우 작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특징적으로 보면 이 고랑처럼 보이는 뇌의 구라고 하죠. 이것이 좀 넓어져 있고, 이 회라고 하는 위에 볼록 튀어나와져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노인성 시날 위축이 오게 되고요. 이것은 중추신경계의 기능 저하를 가지고 오게 되고, 인지장애라든지 아니면 운동 능력이나 감각 같은 것도 젊은이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신경세포의 탈수초화가 일어나는데요. 신경세포는 이렇게 수초에 의해서 감싸져 있죠. 이 수초는 신경파가, 이 뇌의 흥분파가 빠르게 전송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노화에 의해서 이렇게 손상이 돼서 탈락이 되게 되면 뇌파의 전송 속도가 늦어지게 돼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또 노화에 의해서 이제 노화가 되는 부분에 지방 갈생소인 라이포푸신 침착되는 경우가 많죠. 심장도 그렇고요. 신경세포에도 라이포푸신이 침착이 되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뇌 흑질에서 도파민계 신경세포가 감소를 해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잘 분비되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파킨슨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죠. 그리고 노인반 시나이 플라크라고 하는 것이 대뇌 피질의 변성 아밀로이드, 변성 단백질이죠. 이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치매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징후가 될 수 있겠고요. 또 신경소모 변성도 일어나는데요. 신경세포 주위에 원섬유 다발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거 정상이죠. 정상적인 축삭의 미세신경 섬유의 변성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노인반과 함께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는 치매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시나이 플라크, 노인반과 신경섬유 변성은 대뇌피질의 변형계의 현저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인지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심혈관계입니다. 카디오바스큘라 시스템이라고 하기도 하고 서큘레이토리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심장이 그동안 오랜 동안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업부하에 의해서 심근세포 크기가 증가합니다. 하이퍼트로피가 오죠. 그리고 심근세포 크기가 커지면서 심장의 중량도 증가해서 무거워지게 되죠. 또 심실 중격과 자심실벽이 두께가 증가하고, 이러한 현상은 심장의 수축력과 이완 능력을 방해하게 되죠. 심장 수축과 이완 능력을 방해한다는 것은 심실로 혈액이 충만하는 게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과적으로 또 수축력이 약해지면서 심장 박출량이 감소하게 되죠. 이런 심장 박출량이 감소되게 되면 조직은 허혈 상태가 되죠. 저산소증 상태를 일으키게 되고 세포는 손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심장의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우리의 심장 전도, 전기적 활동을 주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곳이죠. 이 동방결절의 심박조절 세포수가 감소되고요. 또 동방결절, 오대가 좀 많네요. 결절 주위에 지방이 축적되면서 방실결절로의 전달 시간이 지연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는 경우 이제는 1, 2, 3도 블록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전도장애가. 그래서 심박수와 리듬 등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심혈관계에도 갈색 색소, 라이포푸신이 침착돼서 심장의 중량을 감소시키고 또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심장의 갈색 위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혈관 동백벽의 규원질 비율이 증가하고 탄력 섬유가 감소를 합니다. 이 규원질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제 밀도가 좀 높아졌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동맥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그런 상태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는 경우 말초혈관의 저항력이 증가되죠. 저항력이 증가됐다는 건 뭐예요? 심장이 수축할 때 말초혈관이 힘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심장에도 부하가 많이 되겠죠. 말초까지 혈액을 충분히 보내기 위해서는 심장의 압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혈압이 상승이 되고요. 이런 혈압 상승은 또 혈관 내벽에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그 내벽 손상과 또 섬유화 진행 과정에 의해서 동맥 경화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맥은 또 취약성이 증가하게 되겠고요. 취약성이 증가에 돼서 약해지면 동맥벽이 늘어나는 동맥류 같은 것들을 형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동맥의 내막도 두꺼워지는데요. 이거는 이제는 동막 내막의 평활근 세포나 탄력섬유, 기질 같은 것이 증가해서 밀도가 증가하면서 두꺼워집니다. 이게 초음파로 보게 되면 정상적인 동맥의 내막 에피세포가 이 정도라고 하면 여기는 굉장히 좀 두꺼워져 있죠. 이렇게 이제는 동맥 내막이 두꺼워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맥은 탄력성이 감소해서 정맥이 꼬이고 꼬불꼬불해지죠.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면 표피 정맥이 드러나서 꼬불꼬불해지는 베리코스 베인과 같은 정맥류들이 쉽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간 담독외입니다. 헤파토빌리어리 시스템이라고 하죠. 간은 나이가 들면서 해마다 0.3 내지 1.5% 정도씩 간에 오는 혈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간의 혈류량이 감소된다는 것은 산소가 적게 온다는 것을 얘기하죠. 허혈이기 때문에. 그러면 허혈에 의해서 세포는 적응을 하다가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세포 손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간세포는 위축되고 간세포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간 사이즈가 작아지는 간 위축을 초래하게 되고요. 이렇게 저산소성 세포 손상에 의해서 조직이 손상을 받고 재생되는 과정에서 섬유화가 많이 일어나겠죠. 섬유성 조직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것은 간이 딱딱해지는 경화, 간 경화나 경변 상태를 초래할 수 있겠고, 이런 상태가 되면 간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나 총담즙산 같은 것을 합성하는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체를 조절하는 호르몬의 아주 중요한 성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간에서 이제는 저장하는 능력이 있죠. 글루코스나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저장 능력도 감소를 하게 되고 약물을 대사하는데 대사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인체에 들어오는 약물이나 독성 물질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능력이 감소되고 결국에는 그런 약물이나 독성 물질이 인체에 축적돼서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간에서도 갈색 위축이 일어나서 라이프 푸신이 침착이 되죠. 그러니까 노화에 의해서 갈색 병변은 대체적으로 장기에서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폐경후의 여성에서는 담낭의 운동성이 감소를 하게 되고요. 결국 운동성이 감소되면서 담즙을 흡입지장 내로 잘 내보내지 못하면 이러한 담낭 내 콜레스테롤이 상승을 하게 되겠고 쉽게 담석이 형성되거나 이러한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물질의 자극에 의해서 담낭염이 발생하는 빈도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간 사이즈라 그러면 간이 위축되어져 이렇게 작아져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뇨기계 유리너리 시스템입니다. 신장은 열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무게나 크기, 네프론 수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간질 조직은 증가를 하고 사구체와 세뇨간막에 이제는 노인성, 딱딱해지는 경화 증상이 일어나서 노인성 위축과 경화 증상을 나타나게 되죠. 이런 상태가 되면 신장이 해야 되는 사구체, 여과 이런 것들을 잘 못하게 되겠죠. 또한 노화에 따라서 심장에 오는 혈류량도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청년기 이후에 10년마다 약 10% 정도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는 30대 신혈류량의 약 50% 정도만 공급받게 되고요.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제 매년 체표 면적당 분당 0.8mm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된다는 것은 인체에 들어간 약물이나 독성 물질의 방광기가 지연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 내부 약물 농도가 계속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에서는 약물 농도를 결정을 할 때 이 신혈류량과 사구체 여과율 감소에 따라서 정상 성의보다는 적게 조절을 해야지 되겠죠. 세뇨관 기능도 저하가 돼서 소변을 여과하거나 농축, 희석하는 능력도 감소가 됩니다. 또 방광 평활근의 수축력이 저하돼서 소변을 끝까지 다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잔뇨량이 증가하고요. 방광의 탄력 조직이 섬유화되고 비호되면서 방광 용적이 감소되어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빈뇨죠.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요. 또 요 관략근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소변을 참는 능력도 감퇴돼서 소변을 잘 참지 못하고 조금씩 지리는 요실근 같은 것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전립선은 요도를 둘러싸고 있죠. 이 전립선이 이제 45세 이후에는 두꺼워집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죠. 비나인 프로스테이틱 하이퍼트로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 되면 요도를 이 전립선이 뚫기 때문에 방광의 출구가 좁아지겠죠. 결국에 방광에서 소변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방광을 압력을 높여서 계속 짜려고 하게 되겠죠. 방광의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변은 잘 나오지 않고 요로가 폐색되고 또 요로 감염 같은 것들이 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외피계, 피부계통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변화는 피부는 주름이 많이 생기고 피부 탄력성이 없어져서 늘어지게 되고 노인성 반점, 검버섯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머리카락은 휘어지고 모발은 빠지고 숱이 적어집니다. 이러한 외피계 변화는 내적인 요인으로는 유전이나 신차 변화와 관련이 되어져서 어떤 사람은 좀 더 빨리 늦기도 하죠. 그렇지만 외적 요인도 작동을 하는데요. 햇볕에 많이 노출되는 경우 빨리 노화가 일어나죠. 멜라닌 색소가 활성화되거나 증식돼서 손등이나 손목 등 이렇게 햇볕에 노출되는 부위에 노인성 반점 같은 것들이 많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노화와 관련된 형태학적 변화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근골격계인데요. 머스큘러스켈레탈 시스템입니다. 우선 척추 길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키가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은 추간판 간격이 좁아지기도 하고 척추가 서서히 압박되어서 척추 후만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척추가 등 부분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자세가 앞으로 굽어지게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꼬부랑 할머니처럼 되게 되죠. 우리 책에는 척추 측만증이라고 나오는데요. 측만증 아니고 후만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가 작아진다고 그랬죠. 20년에 약 1.2cm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고요. 70세가 되면 약 5cm 정도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척추 사이즈가 척추 길이는 줄어들면서 키는 줄어들지만 팔다리 농본인 긴 뼈는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사지가 몸통보다 길어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근육의 긴장도나 근육의 질, 양, 근육의 양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고요. 피하 지방이 재분포돼서 말초의 지방은 감소되면서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허리 또는 어깨 같은 곳이 툭 튀어나오면서 그쪽에 피하 지방이 증가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골 대사도 변화가 돼서 뼈 밀도와 뼈의 질량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30세 이후에부터는 골 형성보다 골 흡수하는 파골이 증가됨으로써 골 밀도가 저하됩니다. 이 골 밀도가 저하되는 것을 골다공증이라고 하죠. 그리고 골다공증이 있으면 골절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특히 여성 같은 경우 폐경 후에 골 형성보다 골 흡수, 파골세포에 의한 골 흡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서 작은 압력에도 쉽게 골절을 당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골밀도 저하는 골절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여성의 경우 35세 이후에 매년 2% 정도씩 골밀도가 감소하고요. 남성은 50세 이후에 매년 0.5% 정도씩 감소를 하죠. 그래서 여성이 훨씬 골밀도 감소가 증가가 폭이 크죠. 여성이 골절의 위험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7번째 호흡기계입니다. 레스피레이토리 시스템이고요. 호흡기계의 기관이나 기관지에는 섬모가 있죠. 그래서 인체 내에 들어오는 이물질을 밖으로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섬모 숫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을 잘 걸러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분비물을 제거하는 게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호흡기 감염이 증가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또 호흡 근육도 근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호흡근의 기능도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기침 같은 걸 잘 못하고 호흡도 용이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분비물 배출에 문제를 일으키게 돼서 호흡기 감염을 증가시키거나 감염이 되었을 때 더 진행시킬 위험성이 있겠죠. 그리고 펑셔널 데드 스페이스라고 해서 기능적 사강이라고 해서 우리가 숨을 들이마셨을 때 들어오는 공기 중에서 폐포를 통하지 않고 기관과 코 인두까지, 코 인두 이런 데는 환기는 이루어지지만 가스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죠. 이렇게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데드 스페이스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람이 호흡할 때 kg당 한 6 내지 8cc 정도여서 한 번 호흡에 500 내지 600cc 정도를 호흡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100에서 150cc 정도가 데드 스페이스여서 가스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는 환기량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보면 한 5분의 1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노인이 되면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늘어나서 인체는 산소가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공기량이 매우 감소를 하게 되고 조직은 저산소성 그런 변화를 겪을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또 폐포인 알베올라가 감소가 되고요. 이 폐포를 지지하는 구조가 퇴화되어서 이 폐포 내 중격이 점진적으로 상실됩니다. 또 폐포벽이 얇아지게 되고요. 폐포 중격, 이렇게 까리들이 모여 있으면 이 중격이 탄탄해야 되는데 이런 데가 약해지고 흐물흐물해지는 거고, 심지어는 여기 상실이 되게 되면 공기가 차 있고 잘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이를 모세혈관이 싸고 있는데요. 이 중격 조직이 상실되면서 모세혈관 수도 감소되고 가스 교환이 감소되는 그런 현상을 일으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가스 교환이 감소된다는 것은 인체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직은 저산소성 세포 손상을 겪을 위험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화기계입니다. 소화기계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치주 질환에 의해서 음식을 씹는 것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 감소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섭취하는 음식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영양분 섭취가 부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신에 영양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겠죠. 또 위산 분비가 감소를 하게 되죠. 60세 이상 노인은 정상 성인에 비해서 위산 분비가 70 내지 80% 감소가 되는데, 위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강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인체 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작동을 하는데 그런 작용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산 분비가 감소하게 되면 우선 펩신이 분비가 적어지게 되면 단백질 소화를 방해를 하죠. 원래 근육량 소실도 굉장히 많은데 충분한 단백질 섭취까지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근육은 더 빠르게 소실되고 위험성은
증가하겠죠. 그리고 위산에 있는 염산이나 인트린직 팩터인 내재 인자가 감소가 되게 되면 요오드나 비타민 B12, 칼슘, 엽산 흡수 장애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에는 악성 빈혈이나 소화성 궤양, 위암 발생률이 증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소화기계 변비 발생 위험이 증가가 되는데요. 노화가 됨에 따라서 대장의 운동성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느끼는 감각이 둔해질 수 있겠고요. 또 직장벽의 탄력성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대변을 잘 쉽게 보지 못해서 변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에 사는 미생물에 의해서 합성되는 비타민 K나 비타민 B군 합성 저하가 돼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항문 내 관략근 긴장도 감소로 인해서 변실근 같은 것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분비계 변화인데요. 내분비계 변화에서는 탄수화물에 대한 내성과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혈중 포도당이 있어도 이 포도당을 근육이나 표적 장기 세포내로 보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감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당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고 또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중 저밀도 지단백인 LDL,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고 있는 지단백은 증가하게 되고요. 트리글리세라이드인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또 동맥 내벽에 쌓여서 동맥벽을 두껍게 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죠. 70세 이상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갑상선 크기 감소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노인의 경우 T3로 전환하는 T4 호르몬이 25%가량 감소를 해서 이제 에너지 대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결절도 잘 발생하는데요. 60세 이상 노인에서 5% 정도 갑상선 결절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절은 악성보다는 한 90%는 양성으로 밝혀지고 있죠. 그리고 갑상선에 대한 자가 항체를 형성을 해서 이제는 노인성 질환, 노인성 자가 면역 갑상선 질환 같은 것들이 흔히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도 60세 이상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의 노화는 감각계에서 일어나는데요. 감각계는 지방이 감소하면서 안검이 처지게 되죠. 이렇게 노인처럼 해서 눈꺼풀이 서져서 눈이 작아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안구가 건조하죠. 이런 것은 선 분비 같은 것들이 감소하면서 나타나겠죠. 그리고 여성, 남성 모두 눈썹이 회색으로 변하게 되고요. 동공 크기도 감소를 하게 되는데 동공 크기가 감소를 한다는 것은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제한되는 거죠. 그럼 시력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동공의 수축력도 감소를 해서 빛에 대해서 반응도 느려지게 됩니다. 또 청각 및 평형 감각도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중위 이속을 관절이 퇴행이 되게 되면 이것이 단단해지고 위축되어서 음파의 전달 능력이 감소돼서 청력이 감소될 수 있겠죠. 또 전정기관의 감수성이 감소하고 음파를 신경 충격으로 전환하는 콜티기관 유모세포가 감소해서 노인성 난청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미각도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미각 감각 변화죠. 미래나 유두가 감소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게 되면 혀 앞쪽에 단맛, 짠맛 같은 건 둔해집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계속 음식이 싱겁다 그래서 소금을 계속 쳐서 드시게 되는 이유는 이러한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혀 뒤쪽에 신맛이나 쓴맛 기능이 강화돼서 음식을 먹었을 때 쓰다고 느끼기 때문에 음식 섭취량이 감소될 수 있겠죠. 또 침 분비량이 감소돼서 입마름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코 감각기관도 위축돼서 또 후각신경세포가 잘 재생되지 않으므로 후각의 변화를 초래해서 냄새 같은 것도 잘 맡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재 같은 거가 나거나 음식물이 타더라도 노인들은 잘 빨리 캐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